이게 신월 실전사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이요?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세 개. 수가 없어요. 3대5 신약이라. 그러면 가을 됐으면은 화 다다익선이요? 그런데 자기가 신약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신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신약한가 하는 문제예요. 정말로 그렇게 신약한가? 아니, 제가 보기는 그렇게 신약하지 않아.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목생화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사요. 정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정사가 힘이 있잖아요. 저걸 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간여지동이라고 다시 옛날 공부한 거 어디 한번 반추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이라는 얘기예요. 지는요? 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간, 여기서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 더블 여자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앤드의 뜻이요. 천간과 지지가 같다. 그 기운이 같다, 그 얘기요.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죠. 천간이 진술충미로 해서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간여지동이. 그랬을 때 갑하고 같은 지지가 인묘죠. 그럼 간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간묘가 그건 없어. 갑인만 있지. 그럼 갑인이 있어. 을입니까? 을묘입니까? 을묘잖아요. 그럼 천간지지, 천간지지 같아. 병하고 같은 게 사오와요. 그러면 병사요, 병오요? 병오지. 병사는 없어. 그러면 정은 뭐예요? 정사지.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들어가면 여기에요. 진술충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진하고 뭐가 있어요? 무진무술이 있어. 그러면 기축하고 기미가 있어. 그러면 밑으로 경신하고 신유금이 있죠. 그러면 경신하고 신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임계가 있어. 임자잖아요. 그럼 개? 이게 간여지동이라. 그러니까 간여지동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간과 같은 지지 글자가 똑같은 오행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간여지동을 생각하실 때 내 기운이 목이 필요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이 너무 왕해. 그런데 갑인이 또 있어. 그러면 이건 나쁜 거지. 여기 있는 간여지동 중에서 저 정사가 그래요. 이럴 때 내가 3대5 신약인데 목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럼? 목이 길신이에요, 흉신이요? 목이 길신이요. 그러면 길신인데 을목도 길신돼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무엇만? 간목만. 그러면 인목만이지. 갑인목만. 갑인목만 길신이 돼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용신이라. 토는 건토하고 습토가 있어. 건토는 좋고 습토는 아니야. 그러면은 화가 조부용신일 때 수는 뭐예요? 수는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을 도와주는 게 금의 구신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간에 금이 이런 금이 들어왔다. 이런 금이 들어오면 어떨라나? 좋다. 아, 이런 금 들어오면 파목생화 하잖아요. 파목생화해서 좋잖아요. 만약에 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왜 신금이 들어오면 안 돼? 정신충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화 꺼트리게 하니까 안 돼. 금이 구신이라도 이게 무엇만은 쓸 수가 있다? 경금만은 쓸 수가 있다. 이 구조가
정사가 힘이 있으니까 요것도 목생화 잘 되고, 말하자면 이게 재인데 재를 이렇게 용금성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니 이게 신약하지 않다고 할까, 나는 이게 신약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 3대오라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용금성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신왕제왕사주예요. 신왕제왕사주가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이 목생화, 화극금,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삼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왕제왕되고 삼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더라 그 얘기지. 여기가 미대 나온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미술학원을 해요. 그런데 이 미술학원을 차려줬을 때 부모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차렸어. 그런데 이게 고전을 면치 못하네. 그런데 그 미술학원에 강사로 와 있던 그 미대 나온 사람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학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장 자리를 누구한테 이제 준 거요? 남편한테 이제 이게 물려준 거요. 그렇게 하고서부터는 그냥 학원이 놀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업을 해. 그러면 정화가 자기 뿌리, 용신이 뿌리를 깔고 있는 거죠. 이게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게 천지음양이라 하늘에서 아래를 보고 부르네. 여보 하면 왜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나? 어떻게 해요? 좋아요. 바로 호응을 지금처럼 한다 그거예요. 그럼 부부궁이 어때요? 좋아요. 멋쟁이잖아요. 이게 인구 부부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덕이라든지 남편 떡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배우자궁이야. 배우자궁은 뭔가 아니? 일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육신으로 뭐가 있는 거 아니? 재성이 있잖아요. 네. 재성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처요. 관성은 남편이요. 이 글자가 배우자궁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정화 입장에서 관은 뭐요? 수잖아요. 수는 뭐예요? 나한테 병이잖아요. 이렇게 배우자궁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관성은 나빠. 그러면 이럴 때 뭘 더 우선으로 하느냐 그거요. 배우자궁을 더 우선으로 한다는, 일지를 더 우선으로 한다는. 이게 배우자궁도 좋고 육신도 또 좋으면은, 이게 두 가지가 다 좋으려면 신왕 제왕도 되고 신왕 관왕도 되는 사주라. 그렇죠? 그건 100%가 좋은 거지.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40%요? 80%. 좋습니다. 80% 차지할 거예요. 이게 차지하는 것은 20 내지 30%만 차지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 배우자궁을 더 중시해서 보자. 사오미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잘 그렸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을목 있죠? 이게 을목이 신월에 가을 국화처럼 이제 잘 향기를 내뿜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수가 이게 병이 되는 거고 금이 구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정화가 조용신이니까. 그런데 이때 목은 길신이었죠. 목은 길신인데 요거는 어땠을라나? 을목은 다시 을경합금. 을경합금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묘는 어떨라나? 이 묘 때 묘를 한번 올려보세요. 뭐한데 잘려요? 그러면 인 올려보세요. 그럼 어떤 거한테 잘려요?
아유, 이 신금 둘한테 잘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운에서 묘는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잘리니까 이때 실은 수가 필요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이면은 이때까지는 수가 필요 없어. 그런데 묘대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아오를 넣어가지고 뭐를 넣어줘야 돼요? 수를 넣어줘야 돼. 그럼 이게 7년간이라. 자, 그러면 갑대는 어때요? 갑대는 좋잖아요. 이게 목생화돼서 좋잖아요. 인때도 수가 필요해요. 이때 참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 두 개 금이 치는 거. 그 다음에 이 인때 이 두 개 금이 치는 거. 이때 통관으로 수가 필요하더라. 개 때는 어떨려나요? 정화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임계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려나? 다이렉트로 터져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무게압하잖아요. 많이 막아주고 들어와. 그래서 데미지가 한결 적다.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다시 신자진수고. 이때는 건강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떤 건강을 조심해야 될까? 심장방광. 예, 심장방광이라든지 이 심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금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금이 이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경금은 어디에 문제예요? 경금은 대장이요. 그러면 대장의 문제는 폐의 문제죠.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 쪽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요게 갑진이 갑목의 입장에 봐서는 진토가 있으면 옥토에 뿌리를 박았죠. 이게 잘 컸어요. 잘 컸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지금 물을 먹었느냐 하는 얘기, 목생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예, 물 그렇게 안 먹었어요. 자라기만 잘 자랐어요. 그렇게 하고 멀리 있어도 사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북이 금이 이렇게 있어서 파목생화 비슷하게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꼭 옆에 있다고 해서 파목생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월에 갑목이니까 가을철에 경신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용금성이 된다는 게 이게 경금이 용금성이 되는 거지 신금이 용금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파목도 마찬가지예요. 신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월에 금이 왕한데 이것도 있으니까 이게 파목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왕사주죠? 이 신왕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예요. 정화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화 뿌리가 없어요. 이게 지지가 습해요. 진토 있고 해수 있고 습목이고 그래서 지지가 습해요. 습지에서 크는 가불목이네? 그러면 정화가 뿌리가 없고 가불목이 강해. 진중에 을목도 있고 해중에 간목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주를 무슨 사주라 그러죠? 목다 정화식.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화가 꺼지는 지경에 갔다. 그런데 을류 때 이게 을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지금. 승목을 또 하나 갖다 놨으니까. 그 다음에 유는 어때요? 다시 진유금. 진유금 돼서 금생수만 해주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정화 입장에선 유금이 들어오면 자기 뿌리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유금 100% 된다고는 안 보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도 있어. 그래서 이때 저 학교 다니고 공부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회사에 입사를 하고 결혼한 거예요. 무엇이 왔어요? 순종의 정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던. 그러면서 다시 진술충.
그러면 진술충 해가지고 이 습토 하나 없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이럴 때 충은 좋은 충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이 왔을 땐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정화용신이잖아요. 자, 그럼 해는요? 해는 물 들어오는데요. 자, 자는 어때요? 어느 정도 나빠요? 신자진 수국만큼 나빠요. 해수가 정화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해수는 임수죠. 암합이 된 거예요, 정이 만목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암합 때문에 결혼하고 좋은 운에. 그런데 자 때 자기가 나빴죠. 그런데 이 자가 내가 수를 배우자궁으로 깔고 있어. 그런데 이때 또 수운이 똑같이 겹쳤어. 겹치면서 신자진 수국 됐어. 그러면 누구 운도 거의 다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 운도. 자기 운뿐이 아니라 남편이 직장에서 막 해고당한 거지. 이 해가 다른 데 있는 거하고 이게 배우자궁에 있는 거하고 또 틀려. 그럼 이게 남편이니까 남편 운도 같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남편 운은 누구 운을 많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아내 운을 많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 운 볼 때 아내 운 보면은 많이 보이는 거거든. 만약에 이런 사주 장명할 때 이름자 첫 번째에는 뭐 넣으면 좋을까요? 정화를 뿌리에다 두는 방법이 있고 정화를 위에다 올려서 자기 기운 키우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뿌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까? 자기 힘을 키워주는 게 더 좋을까? 죽을 지경이니까 내 몸피부터 굴리는 게 더 급할 거예요. 그러면 나 같았으면은 이름자에다가 여기다 정화를 써줘. 그러면 아래에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 지금 여기서 병이 되는 것이 뭐가 병이 됐죠? 수요. 수하고 습한 거. 이게 지금 한습하다고요. 지지가 지금 한습하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한습을 막아줄 때 가장 좋은 글자가 뭐죠? 건토 중에서 무토잖아요. 제가 장명을 한다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시라면은 이시에다가 저 이름자 첫 자가 천간 글자고 이름자 두 번째가 지지 글자라. 그러면 천간 글자에다가 이게 화 들어가는 글자 넣고 여기는 흑토자라든지 매사자라든지 언덕부라든지 고그룹이라든지 그런 글자를 갖다 놓는다고요. 이게 언덕부도 있고 이게 고그룹도 있어. 이런 글자들을 아래다 넣어줘. 그러면 여기 있는 실은 이 무토가 큰 역할을 하는데 물을 막아주죠. 지금 이게 물이 진토까지 있어. 신중에 임수까지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그러니까 물을 막아주니까 뭐예요? 방수를 해준다고. 만약에 겨울철이라 하면 큰 산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줘. 그 다음에 여기 습을 제거를 해주죠. 방습해도 되고 제습해도 돼요. 요렇게 해주면은 이게 말하자면 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술 중에 정화 있어가지고 뿌리도 되지만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하고 무토를 넣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장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꺼져갈 지경이요. 꺼져갈 지경은 이렇게 급한 경우에는 내 몸피부터 굴려. 그 다음에 이게 병이 뭐냐? 병이 한습이 병이네? 그럼 무토로 막아줘 버려. 그러면 그게 뿌리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장명이나 계명이나 아호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조종정 보자고요. 경복궁이 조종 어떻게 됐든 무토잖아요. 그 다음에 뜰정, 그런 큰 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례서, 탐서, 학교서자 같은 거 보자. 학교의 다음에 차례로 들어. 그러면 학교가 서는 것은 넓은 땅이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무토로 간정해서 장명할 때 쓰더라는 얘기죠. 예. 여름 하자 같은 것은 시팩인데 이것은 병정화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름은 태양도 뜨겁고 지열도 있잖아요. 이게 병정화예요. 그런데 병정화 같이 있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병정화 같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글자가 남영남자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 이 해자축 운이요. 해자축이 이렇게 오건 요렇게 해자축이 오건 여기선 신장의 문제가 화가 약한 사람이 이것은 쥐약이잖아요. 그런데 아유 더군다나 기축으로 왔네.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을축으로 오는 거하고 정축으로 오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축이 오는데 하필이면 기축이요. 습토로 두 개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으로 올 때는 이게 수의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화의 문제가 오는구나.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글자가 정화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화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몇 개 있는 거예요? 세 개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글자는 쓸 수 있느냐? 여기 목이 또 하나 들어갔죠? 이게 목생화가 잘 되는 거지만 이거는 넣어줄 필요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굴적자인데 이거 큰 불이죠? 이게 두 개 있으면 큰 불이 두 개 있네? 그럼 큰 불이 세 개 있는 건 요거요. 그래서 정화인 경우에는 병화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넣어서 장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저기요, 한말로 얘기해서 이분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다, 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 있는 사주예요. 이게 딱 보기는 크게 몇 가지로만 오행이 있어요. 세 가지로 보신 분은 잘못 봤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서 봐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요. 그런데 왜 정화를 왜 없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요? 지지에 깔고 있는 것이 축이요. 그러면 정축하면 이게 화세가 쫙 빠져요. 그러면 이게 나홀로 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술 중에 정화 저물리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나홀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홀로인데 이것 때문에 이게요. 아무리 술 중에 정화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지만 화세가 쫙 빠져버린데 이게 맥을 하나도 못 썼는데 이거 있다고 해서 무슨 근원이 되겠느냐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우리 지금 토가 몇 개예요? 네. 토가 4개예요. 금이 몇 개예요? 금이 3개예요. 그러면 토생금을 해요. 그러면 금이 결국 몇 개예요? 7개. 금이 7개. 그리고 정화는 화세가 이렇게 빠져. 그럼 나 혼자 이게 어떻게 지가 버티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따라가야 돼요? 금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금이 화극금에서 재요. 재로 따라가니까 종재격이 되는 거예요. 격으로 따지면 종재격. 그런데 그냥 쉽게 금으로 종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금으로 종했으면은 금이 전체 메인이 중심이 금이라. 그러니까 금체를 이루어요. 금체는 금이 용신이라. 금이 용신이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화만 안 들어오면 돼요.
화가 병이거든. 화극금하는 거. 내가 금으로 이게 똘똘똘똘 뭉쳐 있을 때 어떤 오행이 가장 좋을까요? 하는 얘기예요. 저 밥을 있는 대로 배불리 잠깐 먹었다 그러면은 이게 병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내가 살이 있는 대로 쪄 있어. 그럼 살 빼야죠. 솔기시켜야지. 설사하듯이 솔기, 기운을 빼줘야지.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수가 가장 잘. 그러면 뭐 넣어서 장명하면 돼요? 수 넣어서 장명하면 된다 그 얘기지. 예. 이런 사주를요 금다화식이라 그래. 요거를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역이요. 다 같이 종역. 그러면 오늘은 복습을 자꾸 하네. 목은 곡직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곡직. 화는 뭐예요? 화는 불과 불이 위로, 불꽃이 타오르 위로 올라야 돼요. 그러면 토는요? 가색이요. 이게 벼와에다가 여기서 시물가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둘색자가 돼야 돼요. 이게 가색이요. 그러면 종역이 되는 거죠? 이 혁자가 고칠력 박불혁자라. 그러면 금이 금대로 있으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어떤 기물을 만들어야 돼. 용금성계해야 돼요. 그래 바꿔줘야 돼요. 그게 종역이요. 그 다음 물은 윤택하게 아래로 모여서 아래로 흘러야죠. 그래서 윤화요. 여기서 종역이 이게 금다화식이라고. 이게 화식된 사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종격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사주를 패린 거예요. 못 써. 아주 나쁜 사주가 돼. 이게 따라갔기 때문에 좋아진 그런 구조라고요. 이건 잘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좋아진 사주라고요? 따라간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서 따라갔어. 그러면 우리 축해요 미사유가 있어. 다같이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사, 정묘. 이 정축은 화세가 축 속으로 빠져서 힘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정해는 정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정유를 넣자고요. 이렇게. 정유를 넣으면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생겨요, 이제는. 아우, 이게 유금도 있고, 이때는 이제 순중의 정화가 빛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금이 많아. 과연 용금성계 할 수 있어요? 용금성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격이 떨어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요, 정미라고 해보자. 여기가 정미다. 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 힘이 있어요. 미중의 정화. 이게 정화 힘이 있어요. 이건 안 따라가요. 그러면 사주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 정사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그래도 이건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금이 토생금 해가지고 너무 왕해. 그래서 이건 종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좋아지는 사주다. 그 얘기요, 지금? 이분이 어느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 수운 중에서 가장 좋은 수운이 어떤 수운이? 이게 건어물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라. 요거 한번 묻혀보자. 아, 거기서 3분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없던 목이 처음으로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파목 생활을 잘해.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성격이 어떨라나?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금다 화식 되는 사주는 이제 화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얘기지. 여기요, 금이 종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이 딱딱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강해. 왜 그런 거 아니?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아니, 화가 피어오르는 모습 보세요. 그렇죠? 네. 이거 화는 변화인데 이게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화식된 사주는요, 참 고정되어 있어요. 한번 딱 정해지면은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진 사람들이 특징이거든요, 이게. 근데 특히 금이 많잖아요. 금은 의요. 변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의는 불변하려고 그래. 예, 이렇게 해서 신월 마십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